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9장 열 전달 기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열 전달의 종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열 전달의 종류는 소방 원론에서도 공부를 한 적이 있고요. 그죠? 있어요. 그래서 열 전달의 종류 3가지만 간단하게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전달에는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복사. 열 전달의 종류예요. 복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도. 세 번째로 대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크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 복사와 전도와 대류를 비교해 볼게요. 자, 이제 복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매질이 없어요, 매질. 자, 매질이 없어도 바로 열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거고요. 열 전달되고요. 근데 전도와 대류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있어야 돼요. 자, 매질이 있는데, 자, 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질이냐면은, 전도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고체입니다, 고체. 고체가 이제 매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류 같은 경우에는 유체, 뭐 액체나 뭐 기체가 되겠죠, 그죠? 액체. 보통 이제 액체를 갖다가, 매질로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사, 전도, 자, 대류가 있고요. 자, 먼저 복사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복사. 자, 복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전자파에 의한 열 전달로, 자,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면서,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복사 부분에서는 이제 뭐를 기억을 하시냐면은, 일단, 매질이 없어도 열이 전달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 있죠? 이쪽에 쓸게요. 자, 복사예요. 자, 복사에 관련돼서는 바로 스테판 볼츠만, 볼츠만의 법칙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자, 복사열, 자, 방출되는 복사열은 절대 온도의 몇 제곱?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사열 Q는, 자, 자, 시그마가 뭐냐면 이거는 바로 스테판 볼츠만 상수예요. 거기에다가 절대 온도의 4제곱이다. 그래서 복사열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온도의 4제곱이에요. 절대 온도, 섭씨 온도 아니에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스테판 볼츠만 상수는 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 값은 얼마냐면 대략적으로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 켈빈의 4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때 여기서 이 복사열의 단위가 뭐예요? 복사열의 단위가 와트 퍼 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복사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판 볼츠만 상수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바로 이게 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성을 보시면 전달 매체가 필요 없다. 그죠? 그리고 절대 온도에서 이상에서는 모든 물체는 뭐한다? 복사한다. 그리고 진공 속에서도 감쇄 변화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진공 상태. 자, 진공 상태에서도 들어오는 복사열이 여론이 전자파를 방사하고 있기 때문에 진공 상태일 때도 복사열은 방출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자파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라고 했어요. 복사라는 거는. 근데 이 전자파는 이제 열은 없어요. 전자파는 열은 없지만 이 전자파가 물체에 닿게 되면 전자파 에너지가 이제 물체를 뭐한다? 분자를 진동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전자레인지가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전자파로서 물체를 뭐예요?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열이 발생함으로써 그 물체가 이제 익는 거죠. 그게 바로 전자레인지의 원리인 겁니다. 복사. 자, 그다음에 자, 전도 볼게요. 자, 전도는 이제 가장 간단해요. 자, 여기에 어떤 금속 막대가 있다고 보세요. 이 금속 막대가. 자, 금속 막대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어떠한 열을 가해요. 자, 여기다가 이 한쪽 끝에다가 자, 이렇게 자, 열을 가해요. 그러면 이 한쪽 끝에서 자, 손을 딱 대면 어때요? 뜨겁죠? 여기에 있는 열이 이쪽 끝까지 뭐 한 거예요? 전달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전달된 거냐? 자, 이 금속에다가 열을 가했잖아요. 그러면 이 금속에 있는 그 분자들이 어떻게 돼요? 분자가 움직임이 활발해지겠죠? 그죠? 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여기에 있던 분자가 이걸 치고, 여기를 치고, 이런 거죠, 이거. 그러니까 그 진자랑 똑같아요. 진자 운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추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 추가 얘를 때리죠. 그 얘는 또 왔다 갔다 해서 얘를 때리죠. 또 얘를 때리죠. 때려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 끝에서 열을 가하면 이 맞은편에서도 똑같이 열이 전달돼서 뜨겁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매질이 어떤 매질이에요? 고체. 자, 고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되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온도가 높은 부분에서 낮은 부분으로 에너지가 이동되는 열 흐름 메커니즘. 그래서 이 전도는 자, 어떤 법칙을 만족하냐면 이것도 기억하세요. 바로 프리에. 자, 프리에요. 자, 프리에의 법칙이면 뭐라? 프리에의 법칙은 바로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프리에의 법칙이에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뭐고요? 복사고요. 프리에의 법칙은 뭐라고요? 프리에의 법칙은 전도입니다. 아시겠죠? 전도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어떤 특성들이 있냐? 자, 먼저 금속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유전자에 의한 에너지의 이동이 있는 거고요. 자, 금속이 아닌 경우에는 분자의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 단위 시간당 열량, 이 전도, 자, 전도열을 구하는 식을 또 아셔야 돼요. 이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자, 열량. 자, 단위 시간당 열량은 자, 얼마냐? L분의 K 곱하기 A 곱하기 자, 델타 T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열량을 구하는 식이에요. 그때 요 L이라는 값은 뭐? L이라는 값은 두께입니다. 두께고요. K는 열 전도율이에요. 열 전도율. 그 다음에 A는 단면적. 그리고 델타 T는 온도 변화량입니다. 온도 변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온도차. 여기서 단위 시간당 열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류입니다. 대류. 자, 대류 현상 같은 경우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수조에, 냄비. 자, 냄비에다가, 자, 물을 끓일 거예요. 그럼 여기 아래에서 이제 가열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자, 가열을 해요. 자, 가열을 하게 되면, 자, 이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럼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비중이 작아져서 자, 여기서 이 높은 쪽에 이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물은 아래로 가라앉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자, 차가운 물은 이제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이렇게 서로 순환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 물이 따뜻해지는 거죠. 뜨겁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류예요. 대류. 이때는 매질이 뭐가 돼요? 매질이 액체가 바로 매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대류입니다. 대류.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유체의 유동이죠. 유체라고 하는 거는 액체나 기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체의 유동에 의해서 온도가 다른 고체 표면의 사이에 발생하는 열 전달 형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도 법칙에 지배가 된다고 했는데 바로 뉴턴의 냉각 법칙을 섭니다. 이거는 뉴턴의 냉각 법칙입니다. 냉각 법칙. 그래서 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은 온도차가 뭐예요? 온도차가 밀도차가 되는 거고요. 스프링클러 헤드나 이제 열 감지기 있죠. 감지기에서 화재 감지 등이 바로 대류에 의한 열 전달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대류에 의해서. 아시겠죠? 화재 감지기 같은 경우.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대류 열량이 있어요. 대류 연류. 자, 대류 연류는 뭐냐? 자, Q는 H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H 값은 상수예요, 상수. 어떤 상수냐면은 대류 열 전달 개수입니다. 그죠? 물질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이거는 대류 열 전달 개수고요. A는 단면적, 델타 T는 온도 차가 되는 거죠. 온도 차. 이렇게 해서 열 전달의 종류 세 가지. 복사, 전도, 대류. 잘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자, 1번. 자, 멀리 떨어진 화염으로부터 직접 열기를 느끼게 되는 열 전달의 원리는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화염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직접 열기를 느낄 수 있대요. 이거는 바로 복사에 대한 열 전달입니다. 복사. 답은 1번이고요. 2번. 열 전달 면적이 A이고 온도 차이가 10도씨, 벽의 열 전도율이 10W/m², 두께 25cm인 벽을 통한 열 전달률이 100W이다. 동일한 열 전달 면적인 상태에서 온도 차이가 2배, 벽의 열 전도율이 4배가 되고 벽의 두께가 2배가 되는 경우 열 전달률은 몇 와트인가? 자, 지금 뭐를 물어봤어요? 바로 열 전달률을 자, 비교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쪽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자, 지금, 열 전달인데,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에요, 전도. 그러면, 전도에 의한 열 전달, 연류는 Q는 얼마 되는 거죠? 두께분의, 바로 K 곱하기, 열 전도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온도차가 되는 거, 온도차.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자,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의 그 전도 열량은 얼마요? 바닥 면적, 그리고 온도차에 비례하죠. 그리고 두께에는 반비례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 새로운 열 전달률을 구할 거예요. Q 프라임. 새로운 열 전달률을 구할 거예요. 자, 뭐라고 했냐면, 일단 벽의 두께가 몇 배가 됐대요? 벽의 두께가 2배래요. 두께가 2배래요.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색깔을 바꿀게요. 자, 2 곱하기 L인 거예요. 2배. 그죠? 두께 2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 차이가 2배래요. 온도차. 이 온도차가 2배래요. 그 얼마예요? 2배. 2 곱하기 델타 T인 겁니다. 그죠? 온도차가 2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벽의 열 전도율이 4배래요. 열 전도율이 4배래요. 4배. 그 얼마예요? 4배니까 4 곱하기 K인 거죠. 4배니까. 그 다음에 면적은, 열 전달 면적은 동일하대요. 똑같대요. 여기는 똑같아요. 이건 똑같대요. 이렇게. A. 똑같대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분모분자의 그 2라는 값들이 약분이 돼버려요. 그죠? 그럼 정리를 하면 얼마 되나 보세요. 상수는 4밖에 안 남아요. 4 곱하기 L분의 KA 델타 T가 됩니다. 맞죠? 4만 남잖아요. 4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이 뭐예요? 이 값이 Q예요. Q. 원래 있던 값. 이거 Q. 그죠? 얼마나 그럼? 4Q가 됩니다. 4Q. 4Q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 값이 얼마라고요? 열 전달률이 100W래요. 이게 100W래요. 누가? 이 값이 100W래요. 이 값이 100W. 그러면 새로운 열 전달률이 얼마란 얘기예요? 바로 4배가 되니까 400W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식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 배수만 지금 잘 보면 되니까. 배수만.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에 답이 있습니다. 3번. 자, 다음 문제 3번. 판의 절대 온도 T가 시간 T에 따라 CT의 2분의 1승으로 변하고 있다. 이 판의 흑체 방사도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단, 시그마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자, 복사에 대한 문제인데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인 겁니다. 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서 자, 복사열은 스테판 볼츠만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의 4제곱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절대 온도 T가 시간 T에 따라서 어떻게 변한다고요? T가 바로 C 곱하기 T의 2분의 1승이래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요 절대 온도에다가 이 식만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만.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시그마 곱하기, 자, 이거의 4제곱이라고요. C, T, 2분의 1승에 이거의 4제곱이라고요. 4제곱. 자, 그러면 스테판 볼츠만 상수에다가 C의 4제곱이죠. C의 4제곱이고요. 자, T는, 자, 보세요. 2분의 1승에다가 4제곱 했죠. 곱해보세요. 얼마요? 곱하면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 그래서 T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답은 요겁니다. 시그마 C의 4제곱 T 제곱. 답은 4번이 답이 되네요. 4번.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문제 4번. 온도 80도인 고체 표면을 40도의 공기로 강제로 대류 열 전달에 의해서 냉각한다. 대류 열 전달 계수를 20이라고 할 때 고체 표면의 열 유속은 몇인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문제 4번은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대류 열 전달에 대한 거예요. 대류 열 전달에 대한 거. 그래서 단위 면적당 지금 단위가 와트 퍼 단위 보세요. 와트 퍼 제곱미터죠. 단위가 단위 면적당 그죠? 단위 면적당 대류 연류입니다. 단위 면적당 대류 연류예요. 자, 그럼 우리 공식이 있었잖아요. 대류에서 Q는 H 곱하기 A 곱하기 자 델타 T였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Q의 단위가 뭐냐? Q의 단위가 와트예요. 와트. 열량 와트예요. 이게 와트.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 문제에서는 단위 면적당 열량이잖아요. 연류. 대류 연류.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 단위 면적은 바로 이 대류 면적의 단위잖아요. 이 면적.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주냐? 요 면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결국 A분의 Q는 H 델타 T인 거죠. 그래야 이 단위가 뭐가 돼요? 이 단위가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이것만 구하면 돼요. 이거. 그쵸? 단위 면적당 대류 연류잖아요.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이거. 자, 대입해 볼게요. 자, 대류 열 전달 계수가 얼마라고요? 대류 열 전달 계수가 20이래요. 20. 단위 쓸게요. 20 와트. 자, 20 와트 퍼 20 와트 퍼 제곱미터 곱하기 켈빈. 이거죠? 자, 곱하기 온도 차는. 자, 이거 무슨 온도예요, 이거? 절대 온도. 절대 온도예요. 자, 뭐라고 했냐면은 온도 80도인 고체 표면을 40도의 공기로 강제 대류 열 전달에 의해서 냉각했대요. 냉각. 그럼 얼마냐? 그러면 저 80도씨를 바꿔줘야 돼요. 뭘로?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 돼요. 자, 얼마 더해주면 돼요? 273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353 켈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도씨는 얼마 되는 거예요? 273을 더해주면 313 켈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거 바꿀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보세요. 이 80도씨랑 40도씨 얼마큼 차이나요? 차이가. 여기는 델타 T가 얼마큼 차이나요? 40만큼 차이나요. 40만큼. 이거 보세요. 얼마큼 차이나요? 바로 40켈빈만큼 차이 나요. 그러니까 굳이 절대 온도로 안 바꿔도 여기는 얼마다? 여기는 40이라는 값을 알 수가 있다고요. 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의 절대값이니까. 그죠? 눈금은 똑같다고요. 눈금은. 그래서 여기서 40도만큼 차이 나면 여기 똑같이 40켈빈만큼 차이가 난다고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자, 단위 면적당 열 유속은 얼마냐? 바로 800 곱하면 800 나오죠. 800 와트 퍼 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답이 있네요. 4번. 자, 다음 문제 5번. 물체의 표면 온도가 100도씨에서 400도씨로 상승하였을 때 물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는 약 몇 배가 되겠는가? 단, 물체의 방사율은 일정하다고 자, 가정을 했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바로 복사 에너지에 대한 문제인데 복사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바로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Q1분의 Q2는 뭐라고요? 절대 온도 얼마? 273 플러스 T1 이거의 4제곱 273 플러스 T2의 4제곱 예, 절대 온도죠? 섭씨 온도에다가 273 더한 거예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요. 비례한다고요. 자, 근데 몇 도라고요? 100도씨에서 400도씨로 올렸대요, 온도를. 자, 어떻게 되고 여기서 얼마? 273 플러스 100도씨의 4제곱 273 플러스 400도씨의 4제곱인 거죠. 왜? 절대 온도로 바꿔야 돼요, 반드시. 바꿔야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복사 에너지는 대략
10.6배가 돼요. 10.6배.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자, 표면 온도가 90도인 표면이 큰 방에 그림과 같이 놓여 있다. 주위 및 방의 벽 온도는 10도씨이다. 그리고 표면의 면적이 2제곱미터일 때 대류 및 복사에 의한 표면에서의 전체 열 전달률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단 스테판 볼츠만 상수는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 대류 열 전달 개수는 10와트 퍼 제곱미터 켈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6번 문제는 이제 전체 열 전달률을 구하는 건데 바로 대류와 복사에 의한 전체 열 전달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대류 열 전달률과 그리고 복사에 의한 열 전달률을 따로 구해서 두 개를 합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이런 방이 있어요, 방이. 자, 이 방이 있고요. 자, 이 방이 있는데 표면 온도가 90도래요. 표면 온도 이 방에 여기 표면이죠? 이 표면 온도가 90도. 자, 몇 도라고 했어요? 여기가 90도. 자, 90도인 표면이 큰 방에 이제 그림과 같이 놓여 있는데, 자, 주위와 방의 벽 온도는 10도씨래요. 그러니까 이 방의 온도가 10도씨고요. 자, 이 벽의 온도도 똑같이 10도씨래요. 벽의 온도가. 그때 표면의 면적이 2제곱미터일 때, 대류 및 복사에 의한 표면에서의 전체 열 전달률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줄 거냐면은, 여기 섭씨 온도로 나와 있는 값들을 절대 온도로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자, 여기부터 볼게요. T1. 자, 얼마예요? 섭씨 온도 10도죠? 10도? 10도. 10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돼요. 얼마? 283 켈빈이 되고요. 그 다음에 T2는 자, 이게 몇 도라고요? 90도래요. 90도에다가 273을 더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얼마 나오냐? 이 값은 363 켈빈이에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구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구할 거냐? 대류열. 자, 대류에 의한 열 전달률을 구할게요. 대류. 자, 대류에 의한 열 전달률이에요. 대류. 자, 어떤 공식 있어요? 대류. 자, 이걸 Q1 놓을게요. Q1. 자, Q1은 H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죠. 그쵸? 대류에 의한 열 전달률이에요. 대류. 자, 그럼 여기서 자, 대류 열 전달 개수는 얼마라고요? 10이래요. 10. 단위 쓸게요. 10 와트 퍼 제곱미터 켈빈. 자, 대류에 의한 열 전달률이에요. 그쵸? 곱하기 면적. 자, 면적이 얼마래요? 면적 나왔죠? 표면의 면적이 2제곱미터래요. 2제곱미터 곱하기 온도차는 여기 있죠? 이거 이거 구하면 돼요. 얼마? 363 마이너스 283 켈빈. 그거 얼마 나오겠어요? 차이 똑같아요. 80. 이거 80이에요. 80.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대류 열량은 1600 나오네요. 1600. 1600 와트가 나옵니다. 1600 와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사에 의한 열 전달률이에요. 얼마냐? 복사열이죠. 자, Q2 넣어둘게요. Q2는 바로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를 이용해 주면 돼요. 바로 시그마 A 곱하기 F 곱하기 T2의 4제곱 마이너스 T1의 4제곱입니다. 절대 온도의 4제곱을 비례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못 보던 공식이 나왔잖아요. 자, 이거 스테판 볼츠만 상수고요. A는 면적. 아까 얘기했죠. 0.2제곱미터라는 거. 그리고 이게 F라는 값은 이 값은 무슨 값이냐면 방사율이에요. 방사율. 그러니까 문제에 나오면 방사율을 적용시켜주면 되고요. 안 나오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이거 방사율이에요. 방사율. 문제 나왔어요. 자, 대입해볼게요. 자, 스테판 볼츠만 상수는 얼마라고 했냐면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요. 자, 그냥 단위 생략할게요. 곱하기 면적은 0.2제곱미터, 2제곱미터 곱하기 방사율은 0.9고요. 곱하기 온도는 T2의 4제곱, 363 켈빈의 4제곱 마이너스 283 켈빈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니까.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Q2는 이 값은 1110
17W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자, 전체 열 전달률은 얼마냐? 대류에 의한 열 전달 그리고 복사에 의한 열 전달. 더해주면 돼요. 자, 얼마냐?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 나와요? 2717인가요? 그죠? 2717W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단위를 뭐라고 물어봤어요? 킬로와트. 킬로와트 물어봤으니까 이 값은 대략적으로 2.72kW가 되는 겁니다. 2.72kW.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에 답이 있네요. 3번. 자, 그 다음 문제 7번. 표면적이 같은 두 물체가 있다. 표면 온도가 2000켈빈인 물체가 내는 복사 에너지는 표면 온도가 1000켈빈인 물체가 내는 복사 에너지의 몇 배인가? 자, 이거 아주 간단한 거네요.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7번. 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복사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복사 에너지 E는 자, 스테판 볼츠만 상수에다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자, 4제곱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거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자, 비례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표면 온도가 2000켈빈인 물체가 내는 복사 에너지는 표면 온도가 1000켈빈인 물체가 내는 복사 에너지 몇 배냐?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요? 1000켈빈 분의 2000켈빈. 이거의 몇 제곱이라고요? 절대 온도의 4제곱이라고요. 그거 얼마예요?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이니까 몇 배? 16배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복사 에너지가. 16배. 그죠?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2배 차이 나니까 4제곱 해주면 바로 16배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다음 문제 8번. 고체, 유체에서 서로 접하고 있는 물질 분자 간에 열이 직접 이동하는 열 전도와 관련된 법칙은 이거 뭐예요? 고체, 유체에서 서로 접하고 있다? 바로 전도죠, 전도. 자, 전도기 때문에 바로 푸리에의 법칙이 답이 되는 겁니다. 1번의 푸리에의 법칙이에요. 푸리에의 법칙. 자, 다음 문제 9번. 직경 2m인 구 형태의 화염이 1메가와트의 발열량을 내고 있다. 모두 복사로 방출될 때 화염의 표면 온도는 얼마냐? 단, 화염은 흑체로 가정하고 주변 온도는 300켈빈, 스테판 볼츠만 상수는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구 형태의 화염이에요, 화염. 불덩어리, 화염, 구 형태. 자, 이렇게, 자, 공 모양의 화염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 화염이니까 이 표면으로부터 이렇게 열이 막 이렇게 지글지글 하겠죠, 그죠? 화염이에요, 화염. 자, 그런데 이 화염이 1메가와트의 발열량을 내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직경. 자, 직경은 2m고요. 직경이 2m고요. 자, 방출되고 있는 발열량이 1메가와트래요. 1메가와트래요. 그럼 여기서 1메가와트는 얼마예요? 메가는 10의 6승이잖아요. 그렇죠? 10의 6승. 그러니까 이거는 10의 6승 와트랑 똑같은 겁니다. 10의 6승 와트예요. 메가가 10의 6승이니까. 자, 그때 자, 화염의 표면 온도는 얼마냐? 표면 온도. 그럼 제일 먼저 뭐를 구할 거냐면 복사 에너지를 구할 겁니다. 복사 에너지. 자, 복사 에너지는 단위 면적당. 자, 이게 면적당 발열량입니다. 면적당 발열량. 자, 그럼 여기서 자, 이 면적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화면이 어떤 모양이라고요? 구 모양, 구. 자, 그럼 이 공식을 아셔야 돼요. 이 공식. 구의 표면적 구하는 공식 아셔야 돼요. 표면적. 이 면적이잖아요, 면적. 구의 표면적이에요, 표면적. 구의 표면적은 이 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4파이 R 제곱분의 Q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4파이 곱하기 자, 반지름 얼마라고요? 반지름이 2m. 자, 직경. 아니네. 직경. 자, 잘못했어요. 직경이 직경. 직경이 2m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2m라고요. 잘못 봤어요. 2m예요. 그러면 반지름은 1m죠. 반지름은. 그죠? 반경. 여기는 2m가 아니라 1m가 들어가는 거예요. 1m. 예, 아시겠죠? 직경이니까 직경. 지름. 자, 그 다음에
얼마예요? 발열량은 1메가와트니까 10의 6승이 되는 겁니다. 단위가 와트니까.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 79,577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면적당 그 발열량의 복사 에너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 지금 뭐예요? 표면 온도. 이 표면의 온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어떤 공식이 있었냐? 바로 복사 에너지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의 4제곱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 식을 변형하면 이 온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온도를 구할 수 있다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해보세요. T의 4제곱은, 자, 스테판 볼츠만 상수로 나눠주세요. 그럼 시그마분의 얼마가 돼요? 복사 에너지 2가 됩니다. 2.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는 거라고요? 표면 온도만 구할 거라고, 온도. T의 4제곱이니까 T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분의 복사 에너지의 몇 승? 4분의 1승이죠. 요 4를 없애기 위해서. 그죠? 4분의 1승이 돼요. 자, 대입하시면 돼요. 그대로. 자, 이제 얼마가 나오냐? 이제 대입하시면, 자, 스테판 볼츠만 상수는 문제 나왔죠?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요. 복사 에너지 여기 나왔잖아요. 79,577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에 몇 제곱이라고요? 4분의 1승이라고요. 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계산기 하시면 0.25도 0.25. 그죠? 0.25 드셔야 되고요. 0.25. 자, 계산해 주시면 이제 얼마 나오냐? 바로 표면 온도는 1090 나오네요. 1090. 1090 켈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090 켈빈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에 있고요. 자, 그다음 문제 10번.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든 평판의 양쪽 온도가 자, 다음과 같을 때 동일한 면적 그리고 동일한 두께를 통한 연료량이 모두 동일하다면 어느 것이 단열재로서 성능이 가장 우수한가? 자, 보세요. 자, 이 문제는 바로 전도와 관련된 문제예요. 전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뭐를 물어봤냐면은 자,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든 평판이 있대요.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든 평판이 있는데 양쪽의 온도가 다음과 똑같대요.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 이런 평판이 있어요. 자, 이런 평판이 하나가 있고 좀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평판이 있고 자, 이제 여기다 붙인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자,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붙인 거예요. 평판을 두 개를. 근데 이쪽 평판이랑 이쪽 평판의 온도가 뭐하다고요? 다르다고요. 예? 달라요? 그랬을 때 자, 단열재로서 성능이 우수한 것. 단열재. 자, 단열재로 우수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열재로서 우수하려면은 자, 열을 많이 전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단열재 열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열을 많이 전달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열재로서 우수하다는 거는 뭐냐? 바로 전도 열량이 전도 열량이 작은 거 이걸 찾으라는 거죠. 그죠? 단열재로서 우수해야 되니까 전도 열이 적어야 되는 거고 열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단열재는 차단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도 열량이 작은 걸 찾으면 돼요. 작은 걸. 자, 그럼 보기에 나와 있는 그 온도를 써볼게요. 자, 30도하고 하나는 10도래요. 그러니까 한쪽이 30도면 이쪽이 10도라고요. 온도가. 자, 2번에서는 기억이죠, 기억. 이거 기억이에요. 기억이고요. 자, 니은은 10도하고 영하 10도래요. 영하 10도. 자, 디귿은 20도하고 10도래요. 그 다음에 리을은 40에서 10도래요. 10도. 자, 그럼 여기서 뭐냐? 전도. 자, 전도 연료는 바로 두께분의 K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굳이 이 전도 열량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서로 다른 재질이긴 한데 동일한 면적 의미 없죠? 둘 다 동일한 면적이니까 의미 없어요. 동일한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예, 두께를 가졌대요. 그죠? 그리고 연료량이 모두 동일하대요. 연료. 자, 이거 열 전도량이 또 똑같대요. 동일하대요. 그럼 여기서 뭐냐? 이게 지금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 전도율이 뭐 할수록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그죠?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단열재를 우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변형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자, K는 A 곱하기 델타 T분의 QL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열 전도율은 바로 온도차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자, 온도차에 반비례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온도차가 커지면 이 열 전도율은 작아진다고요. 그쵸?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단열재를 우수하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 반대로 온도차가 클수록 열 전도율이 작다라는 거죠. 그럼 이 네 개 중에서 단순하게 온도차가 제일 큰 거를 찾으면 돼요. 온도차가 제일 큰 거. 잘 보세요. 자, 얼마큼 차이나요, 온도차가? 30도랑 10도니까 여기는 20도. 맞죠? 온도차예요. 온도차. 10도랑 영하 10도. 몇 도 차이나요? 20도예요. 여기는 20도에서 10도니까 여기는 10도만큼 차이나요. 여기는 40에서 10도니까 30도만큼 차이나요. 그 뭐예요? 온도차가 가장 높은 게 열 전도율이 작다고요. 그럼 열 전도율이 제일 작으면 단열재를 우수하다고요. 그래서 단열재로 제일 우수한 것은 뭐예요? 바로 리을이 우수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제 예상 문제 다 풀어봤고요. 자, 이번 강의까지 해서 유체역학은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이 많이 어렵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많이 계산하시고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시고 많이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